40년 전 농사와 오늘날의 세금 고지서라니 좀 이상한 조합 같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세금 사건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현재의 법정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상속세 문제가 아니에요. 무려 1970년대의 기억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수증 한 장 없는 그 시절의 일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긴 이야기냐면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7년에 어머니가 땅을 사신 걸로 시작해서 2016년에 돌아가시고 세 남매가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 땅이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결국 2025년에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되면서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긴 이야기의 핵심,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 모든 다툼은 딱 하나의 중요한 세법 규정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8년 자경 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물려받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빵원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자, 그럼 이 가족 입장에선 우리 어머니가 8년 동안 농사 지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40년 전인데 타임머신을 탈 수도 없고 요즘처럼 뭐 사진을 맨날 찍어두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농사일지 같은 게 남아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는 다 그랬다. 1970년대 시골에서는 원래 가족들이 다 같이 농사짓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읍니다. 일단 어머니가 농장이랑 아주 가까운 곳 1.9km 거리에 사셨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가 퇴직한 후에는 이 농사가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는 점, 심지어 자녀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부모님 직업이 농업으로 적혀 있었고요. 오래된 이육분도 내가 봤다고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자, 이 정도면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세무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강력했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세무서는 말 그대로 서류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농사일지 있냐? 없죠. 비료나 농약산 영수증은 그것도 없고요. 농산물 팔았다는 기록이나 농협조합원 기록, 하다못해 농기계 샀다는 증거 하나라도 있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가족들이 학교 기록에 농업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까 세무서는 그거 애가 말한 거 적은 거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 심지어 직업란이 비어있는 기록도 있지 않냐고 받아치고요. 이웃이 증언해줬다? 하니까 그 증인 처음엔 가족 모른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그리고 세무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기록을 보니까 가족들이 농사지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기간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계셨고 어머니는 심지어 당구장을 운영한 기록까지 있었던 겁니다. 전업으로 농사만 지었다는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은 우리 삶이 증거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서류가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정말 이거야말로 데이터와 스토리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가운 기록이 이길까요? 아니면 시대적 맥락을 담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이길까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판원은 가족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긴 걸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는데도요. 심판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퇴직금으로 생계를 위해 농장을 샀다는 동기 자체가 아주 그럴듯하다. 둘째, 1970년대, 80년대 농촌에서 가족이 다 같이 농사 짓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인정해 준 겁니다. 셋째, 생활기록부나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다른 직업들, 이건 전업농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자녀들 학비 벌려고 잠깐 했던 일시적인 활동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정황 증거들을 그럴듯한 이야기라는 끈으로 엮어서 전체를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한 가족의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 기록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때로는 특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기 힘든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일관된 이야기가 서류의 부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공식적인 기록의 흔적이 끊긴 곳에서 과연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